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가 3일 한전공과대학 학교법인 설립을 의결했습니다. 타당성 같은 건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니까요. 선거 공약이라는 게 그렇죠. 뭐를 해드릴 테니까 표를 주십시오. 거래죠.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지만은 그건 선거에 있어서 이거 어쩔 수 없는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긴 하는데요. 다만 한전공과대학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공약은 문 대통령이 했죠. 표도 문 대통령이 얻었죠. 그럼 만약에 얻어서 당선이 됐으면 그 공약을 했으면 그걸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또 그 절차를 밟아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입법적인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면 또 국회 협조를 얻고 못 얻으면 못 하는 거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공기업인 한전에 떠는 게 크거든요. 한전에. 이제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입돼야 되냐 하니까 2025년까지 정부가 추산하기로도 5,640억 원이 투입돼야 된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추산인데 2031년까지 총 투입돼야 될 돈이 1조 원에 이를 거랍니다. 그 돈을 이제 한전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한전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공기업입니다. 전기를 이 가정이라든지 기업에 공급하고 그 전기료를 받아서 운영해 나가는 공기업이죠. 전기는 말이죠. 이 기업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단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공기와 같은 그런 에너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영리를 우선순위로 하는 그런 민간 기업에다가 맡길 수가 없으니까 공기업 체제로 운영해 나가는 거죠. 지금 한국전력공사 아닙니까? 공사체제죠. 그런데 이 한전이요. 경영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2017년에는 5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건실한 회사였는데 문 대통령이 이제 2017년에 취임해서 2018년부터 탈원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가동률이 이제 줄어들고 신재생 에너지 쪽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 전력 수급 불안정 이런 것 때문에 대비한다 해서 화력 발전 이것을 이제 그동안에 가동을 중단했던 그런 일부 발전소를 또 재가동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바람에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2018년이 되면 영업 손실이 2,080억 원 납니다. 정말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었죠. 그 잘 돼가던 한전이 적자로 돌아서다니. 그런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 가면요. 그 적자 폭이 엄청 커져가지고 1조 3,500원에 이르는 적자가 났습니다. 영업 손실이 그만큼 커진 거죠. 그런데 이런 회사 보고 지금 공과대학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이건 무리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단초가 된 게 뭡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걸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퇴임 후에 자신하고 자신의 측근들의 그 경제적 기반으로 삼으려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출연을 대기업들로부터 압박을 해가지고 출연을 받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기업들은 뇌물죄 이런 거 걸려 들어갔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기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탄핵당하고 또 특검에 걸려가지고 구속되고 재판받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받은 형량만 해도 32년인가 그렇죠. 살아서는 나올 생각하지 말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 어떻습니까? 그때는 민간 기업을 압박해가지고 출연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있고 지금은 공기업이니까 괜찮습니까? 이건 정부가 100% 출자하고 그다음 정부가 사실상 전적으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 운영권을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괜찮습니까? 그 엄청난 그 비용이 들으면 그게 전부 나중에 뭘로 돌아옵니까? 전기료 부담으로 돌아오죠. 공사 이건 국민의 기업입니다. 사실은 대통령 기업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따지자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체육단체나 이런 데서 기업들이 지원해줬다 해서 그걸 가지고 뇌물죄 걸었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평창올림픽 때 그때 이제 민간 기업에는 손을 못 벌렸을 것 아닙니까? 왜? 그 전에 벌써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식으로 징벌해 놓고 자기들이 같은 일을 못 하죠. 그래서 아마 공기업들한테 후원을 요청했던 모양이에요. 요청했는지 압력을 넣었는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도 그랬고 관계 장관들도 그랬겠죠. 그건 괜찮습니까?
그리고 또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은 한전 공과대학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무슨 에너지 산업의 발전, 에너지 산업 그 관련 과학의 발전 이런 것을 기하면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한다 뭐 이런 취지겠는데 지금 특성화 대학이요 5개나 됩니다. 카이스트 있죠. 포항 그 포스텍 있죠. 그 다음에 대구에 가면 지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과학기술대학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광주에 가면 지스트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과학기술대학입니다. 울산에 가면 유니스트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울산과학기술대학이죠. 말하자면 우리 이제 옮기자면 이런 특성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더 보탤 일이 뭐 있습니까? 뭐 고등학교는 자사고도 못한다, 특목고도 없애야 된다, 외국어고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학은 또 이렇게 이제 특성화 대학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전통 있고 규모 있고 한 그런 대학은 많습니다. 또 학과도요, 유사학과 또 동일학과도 많이 있습니다. 전기하고 관련해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또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학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다시 거기다 비용을 풀어보 넣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지금 말이죠. 대학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정부가 등록금 동결하라, 등록금 낮추라 이래가지고 뭐 한 10여 년 끄는 바람에 대학들이 완전히 재정난에 빠졌죠. 그러면서 정부가 그걸 제대로 보전해 줍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전 공과대학은 한전이 특별히 만들도록 해준다. 이것도 불공평이죠. 이게 정의로운 겁니까? 그리고요.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요. 지방의 아주 작은 대학들은 거의 폐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폐교가 돼야 될 거예요. 왜?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학생을 확보 못하는 그 학교가 학교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의 뭐 유수 대학들은 아직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만은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또 그런 대학을 만들어요. 아무리 이게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지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자, 박근혜 전 정부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것 때문에 뭐 뇌물 혐의든지 뭐든지 어쨌든 기업들 쥐어짜가지고 거기서 뭘 했다 뭐 이런 혐의로 지금 탄핵을 당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중형을 선고받았거든요. 문 대통령 이 정부는 혹시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느냐. 이건 면밀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한전한테 그런 걸 떠넘긴 거라든지 또 평창올림픽 그거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공기업들한테 그렇게 떠넘긴 것은 이것은 합법적이었느냐. 도의적으로도 이건 괜찮은 거냐. 이거 다 따져봐야죠. 왜? 아니 촛불혁명 정부라면서 직전 정부 그전 정부까지 그렇게 말이죠. 엄청난 징벌을 가한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들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떳떳하고 깨끗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 분명히 보고 기억하고 기록해야 됩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나는 책임을 질 필요 없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라고 해서 뭐 어떤 일을 했든 거기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문 대통령이 뭐 아무 책임질 일을 안 했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보니까 어쩐지 아슬아슬한 그런 측면이 자꾸 보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